나 하나도 버티기 어렵다. 회사를 다닐 때 나의 아침은 이랬다. 6시 30분 알람과 함께 눈을 뜬다. 또 하루가 시작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꺼풀을 애써 들어 올린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는다. 뉴스를 보며 잠을 깨며 오늘 회사를 빠질 만한 핑계는 없는지 고민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뾰족한 수 없이 샤워를 한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리고 어제와만 다른 옷을 골라 입는다. 이때 배가 고프면 우유를 한 잔 마시는데 시간이 없을 땐 그냥 넘긴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면 이때 시간은 7시 30분에서 40분. 합정역까지 걸어가 을지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게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 선다. 1시간 정도 음악을 들으며 한강을 흘깃 보면 8시 35분에서 40분쯤 예술의 전당역에 도착한다. 종종 걸음으로 회사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하는 층에 도착해 출근 로그인을 한다. 8시 50분 출근.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2개를 넣어 커피를 탄 뒤 자리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기상 이후부터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쉬거나 지체하면 안 된다. 재빨리 화장을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야 하고 전차를 탈 때에도 환승 통로와 가장 가까운 칸에 타야 제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출근 이후부터 계속 일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회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7시부터는 남은 일을 하거나 상사의 수다를 들으며 장단을 마쳤다. 그러다 8시 반이면 눈치를 보며 퇴근을 했는데 1시간이 좀 더 걸려 집에 돌아오면 9시에서 10시 사이였다. 집에 오면 가방만 던져두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다. 머리를 꽤나 써야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상사와 대화하느라 정신적 피로까지 겹친 나에게는 무언가를 할 힘도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었다. 그런데 눈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멍하니 있었다. 이렇게 1~2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면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과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얼른 씻고 침대로 가 책을 펴거나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머리말만 읽어도 이전까지 쓴 글의 내용만 파악해도 졸음이 밀려왔다. 이때 시계를 보면 이미 1시에서 2시였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알람과 함께 눈을 떴다. 퇴근 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무언가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340시간 이상 많고 가장 적은 시간을 일하는 독일 1.371시간보다 연간 6개월 이상 더 근무하고 있다. 거기다 주 5일 정시 퇴근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이며 퇴근 시간 이후 30분에서 2시간가량 추가 업무를 하는 것은 야근이 아닌 정상적인 근무로 인식할 정도로 장시간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 심지어 요즘은 메신저의 발달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다. 나 또한 퇴근 후 집에서는 물론이고 퇴근길 전철 안에서 퇴근 후 공연을 보러 가는 중간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일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퇴근 후 즐길 여가가 있을 리 없다. 평일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내니 주말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영화 관람, 독서를 하기보다 그저 알람 없이 눈이 자연스럽게 떠실 때까지 자고 싶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잠을 잤는데 배가 고파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잤다. 일요일 오후나 되어야 수면 부족이 해소됐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빨래뿐이었다. 개그 콘서트의 엔딩곡을 들으며 빨래를 널면 주말이 끝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10명 중 8명은 주말에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 전철안이었다. 단체 카톡방에 갑자기 10몇 개의 메시지가 쌓였다. 몇 해 전 결혼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며 아기 사진을 올렸고 다들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도 아기가 정말 귀엽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상상을 했다. 만약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평일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실 시간도 충분치 않고 밤 9시에서 10시에 집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고 주말에는 잠자기, 빨래, 청소만 겨우 하는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떨까?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멍할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아이의 상태부터 살필 것이다. 밤새 잘 잤는지, 이불은 차지 않았는지, 열은 안 나는지, 그리고 세수를 하고 비비크림만 바른 뒤 손에 잡히는 아무 옷이나 꺼내 입을 것이다. 그러고는 아이의 아침밥을 준비하며 아이를 깨울 것이다. 엄마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하는 아이는 잠이 모자라 투정을 부릴 테지만 이를 무시하고 쫓아다니며 아침을 먹인 뒤 씻기고 옷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준비물이나 전달 상황은 없는지 확인한 뒤 아이와 집을 나설 것이다. 혼자 출근 준비를 할 때보다 출근 고민, 샤워, 화장 등을 생략했지만 아이 때문에 그때보다 집을 나서는 시간은 더 늦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밤 9시에서 10시 이미 녹초가 되어버렸을 테지만 절대 멍하게 있을 수 없다. 아이와 놀아줘야 하고 책도 읽어줘야 한다. 아이의 이런저런 수다도 들으며 반응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 아이를 채 재우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잠들 것이다. 주말도 마찬가지. 아기가 태어났다 해서 4시에서 5시간의 수면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밀린 잠을 자야 할 것이기에 아이는 늘 혼자 놀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라 하면 아이는 내가 잠자는 모습만 그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모습은 이보다 더한 아노미 그 자체다. 어린이집에 갈 수도 없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 혹은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댁으로 데려다 줘야 하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아이를 깨워 준비해야 정시에 출근할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 가도 본인 출근 준비와 더불어 보통 아이와 남편 아침까지 챙기고 출근을 해야 하니 출근하는 차 안에서 1분 단위로 시간을 확인하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야 제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다. 퇴근을 해도 집으로 재출근해야 한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는 퇴근을 하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식사를 만들어주고 씻기고 재우면 10시가 넘는다. 설거지와 청소 등 밀린 집안일까지 끝내면 11시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일쑤고 집안일은 돕는 것으로 여긴다. 워킹맘의 개인 시간은 새벽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없다. 이런 나의 모습을 상상하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파란 추리닝을 입고 머리에 가채를 쓴 모습.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뛰어놀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모네의 수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쓴 가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걸린 소도비 경매가 550억 원의 작품이 떠올랐다.
실제로 당시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랬다. 아기를 낳아 기를 시간도 돌볼 여유도 전혀 없으면서 억지로 낳아 기르는 느낌.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던 나는 결국 이직을 했다. 현재는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에 미술관에 가거나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 실제로 나는 예전보다 늦게 일어나도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하고 저녁에도 대개 5시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강연을 듣거나 공연을 본다. 주말에는 글을 쓰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스릴러 소설도 마음껏 읽는다. 이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다가 친구의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며 했던 상상과 똑같은 상상을 해봤다. 만약 그때가 아닌 지금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떨까? 아마도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매일 아침 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들보다 출근이 늦으니 아이를 조금 더 오래 재울 수도 여유롭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녹초가 되지 않은 채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저녁을 만들어주거나 책을 읽어줄 수 있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잠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도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키즈 카페나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면 아기를 낳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적어도 개량 한복 정도는 입고 가채를 한 모습이잖아. 프랑스의 미술관은 아니어도 작은 갤러리에 멋진 조명과 함께 걸린 수련 같은 느낌은 들잖아. 하지만 나는 아기를 낳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 그리고 여유로운 주말을 통해 얻은 시간들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들은 내가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또 미술관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다. 이 시간들은 아기를 키우며 나 홀로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 아니다. 이런 나를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시간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또 없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애를 낳는데 왜 너는 시간이 남는데도 애를 낳지 않느냐고. 그 정도 시간이면 애 둘은 낳아 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왜 여자가 일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은 당연히 육아와 가사를 해야 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거죠. 일을 한 뒤 남는 시간에 공연을 보거나 책을 쓰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회사 업무를 마친 뒤 짬을 내어 글을 쓰는 일을 하는 남자여도 똑같이 말할 텐가요? 왜 육아와 가사를 할 생각은 않고 글을 쓰고 앉아 있느냐고 말이에요. 만약 내가 이들의 말처럼 남는 시간에 가사와 육아를 한다면 난 다른 워킹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없는 시간을 짜내어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 만든 시간을 모두 쏟아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는 시간과 억지로 만든 모든 시간까지 쏟아야 하는 것은 왜 모두 여자의 몫인지, 그리고 왜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여자가 남는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 생각들 때문이라도 절대 지금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이는커녕 나 하나 버티기도 힘겹다.